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양시장은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어디로 몰렸을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담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외국인들 지난주에는 대형주를 위주로 담아냈습니다. 먼저 대형주 삼성전자와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를 담아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죠. 네이버와 그리고 기술주 카카오까지도 담아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또 자사 항암제가 뉴질랜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 체크를 해보시면 삼성전자 그대로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셀트리온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그리고 11년 만에 신작을 발표했던 NC소프트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부진했던 LG전자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이네요.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기관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요. 네이버와 삼성전자 지난주에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 외에는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를,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담아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업이죠. 분리막 기업인 SKI 이테크놀로지까지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현재 시각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기관들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집중을 합니다.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량 쏠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 집중을 합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까지도 물량을 담아냅니다. 그럼 개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개인들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낸 종목들을 골고루 담아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 담았고요. 그리고 LG전자까지도 물량이 쏠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삼성 SDI 담아내고요. 그리고 신작을 발표한 NC소프트에도 지난주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고수님들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알려주시죠. 네, 오늘 수급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반짝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돌아섰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1% 오르는 건 저는 좀 의아하긴 해요, 임순재 교수님. 네, 뭐 오늘 같은 안 좋은데. 네, 뭐 안 좋은데 이제 개별적인 이제 특징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면서 네. 코스닥 지수가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외국인 뭐 일단 지금 이쪽 분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이제 개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 공방이 좀 더 많은 그런 뭐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수 전체적인 움직임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변영인 교수님께서는 오늘 수급에 뭔가 특징이 있다고 하면 뭐를 꼽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좀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좀 부재해 보인다. 지금 네.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 섹터가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10일 그 CPI 지수의 발표를 앞둔 어떤 시장의 어떤 이 수급이 좀 다소 관망세로 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개별주 흐름들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네.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기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등이 지금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강한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의 수급이 다소 좀 부재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형주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단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사실 특별한 어떤 주도주보다는 개별 이슈, 다 각각의 어떤 특징주, 동일 섹터 안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섹터가 지수를 이끄는 흐름보다는 동일 섹터 안에서도 종목의 어떤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으로 흐름을 유지되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봤고요. 다만 이번 주 오늘 그 네덜란드 이 공식 방문, 국빈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렇죠? 섹터는 오후장 흐름을 한 번 더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UB 관련주 극자회선 관련된 어떤 장비주의 흐름들도 좀 오전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된 흐름들은 없는데 네. 오후장에는 그래도 수급 개선 관련된 이슈 한번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엔터주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라기보다는 컨텐츠주. 이거 뭐 영향이 주말에 재미난 드라마가 뭐 했나 봐요. 마에스트라. 마이스트라. 마이스트라? 네네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레몬레인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게 만드는 정도인가요? 저는 별로였는데. 아,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아니 저기 뭐죠? 김용민 배우님. 아니 이영애 배우님. 이영애 배우님. 너무 그거- 예쁘죠? 아니 그분 이제 나이는 됐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에 했던 그 아까 네. 기시감이 있는데 차별화는 잘 모르겠어요. 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래서 별로였고 영화도 사실은 예상부터 별로였고 그래서 컨텐츠가 약간 흥분했잖아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또 기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박수 교수님께서는 저도 이제 출입처니까. 네. 저는 이제 출입처요. 그러면 약간 출입처라는 점을 감안하고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직접 이제 올해 사실 레몽레인이 많이 절었습니다. 한 해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여왔었고요. 네. 그런데 TVN에 이제 179억 원의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 이게 지난해 대비로 매출액이 한 30% 이상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에스트라가 흥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이제 레몽레인의 추가 다른 제작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에스트라가 지금 현재 시청률이 오른다고 해서 막 레몽레인이 급격하게 뭐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 대작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하우스다 이렇게 인식만 되면 작년에 재벌집 막내 아들 대박 났고 네네. 올해 이제 마에스트라 대박 나면 내년에도 또 대작에서 또 한번 이런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네. 거고요. 이제 시청률 보면 이제 토요일에 4.2%, 일요일에 4.8% 정도 나왔는데 전작 드라마에 비해서는 지금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공식 짓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시간이 연말에 되면은 좀 몰아보기를 한번 해야 요걸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또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는 까다롭지만 다른 종목에는 좀 덜 네. 덜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 김장렬 교수님께서 보시는 수급 특징 좀 뭐가 네, 있을까요? 그 와닿는 거 아까 치료 비만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 비슷한 건데 사람이 이제 남들하고 소셜 네트워크 할 때 네. 힘들어하는 거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기기가 계속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잠깐만요. 김장렬 네. 교수님도 혹시 미용기기 이런 시술 뭐 이런 거 네. 관심이 좀 있으세요? 있었죠. 정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10년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네. 아, 별로 효과 대비했을 때 비용이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래요? 나이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관련돼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고 네. 그 미용하는 거는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었죠. 뭐예요? 미용기기 쪽에서 뭐 원택 맞죠? 네. 그다음에 뭐 비올일까 클래시스는 고공현이 그것도 약간 조정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른 것 같은데 미국에 참 그지 깡깡이처럼 떨어진 회사가 있죠. 인모드라고. 아, 인모드가 많이 떨어졌나요? 네. 그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아, 네, 왜 두 번째 그럴까요? 낮추고 이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해서야 되니까 비용이 그 이자 비용 때문에 많아서 안 팔린다 합니다. 네. 지금 뭐 연초 대비했을 때 10몇 % 빠진 것 같고 최근에 3% 이상 가이던스를 낮췄거든요. 주가는 더 빠지죠. 근데 우리도 더불어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불어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네. 더불어 빠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더불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꾸 더불어라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아,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함께 예.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정치색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네. 근데 함께 빠졌는데 함께 빠진 이유는 미국 그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미국에 많이 판매되는 비올 같은 거는 아작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마켓을 뺏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하. 마켓이 주는 게 아니고 마켓도 영향을 좀 받겠죠. 하지만 이제 비올이 마켓에 늘어가기 때문에 11월 데이터까지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따지면 4분기 실적은 매출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엄청나게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주가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실적 기준으로는 부담이 점점 갈수록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것 같고 네. 반면에 그 미국이 신경 쓰이면 미국이 아닌 지역에 많이 판매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원택 같은 주식은 또 미국보다는 다른 쪽에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PER 20배니까 비싸다라고 할 말은 없지만은 네. 그렇게 억울하게 빠졌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수술하기 전에 가꾸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고점이라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저거 다 좀 좋은 게 요목조목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김장희 교수님이 얘가 제일 매력적이다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올이나 원택이나 직급 레벨에서는 밸류에이션 그다음 마켓에 어필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기 네.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의 마켓쉐어 강점을 따지면 비올을 하고 동남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좀 더 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그 뭐 CEO인지 아니 이제 그 경영지 누가 매수했다고 하던데. 그래요? 주스. 원택이? 네, 연택이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하여튼 그런 거 봤을 때는 둘 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고요. 유춘희 부회장이 네. 원택의 주식을 8천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그래요? 하네요. 네, 그건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최악은 벗어났다. 조정은 일단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임순재 고수님. 네,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서 V원택. 네. 원택이지만 이제 앞에 V가 들어가는데 V원택. 네. 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물류자동화, 특히 이제 2차 전지 장비 검사가 이제 매출 비중인데 네. 최근 이제 로보틱스 운전 기계 관련돼서 이제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돼서 매출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로봇 분야만 59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만 56억. 그다음에 운반기계, AMR이라고 이제 하는 자동 이동 이제 로봇인데요. 네. 이것도 작년에 21억이었는데 올 상반기만 31억을 기록할 만큼 이런 분야의 이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도 매출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17억으로 전년 대비 7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 이동 로봇 이라고 하는 이제 AMR, 그다음에 AVG 관련돼서 이제 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계속 지금 대표적인 이제 올해 5월에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자동차 회사 이제 물류 자동화 서비스를 이제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련된 여러 이제 기업들의 이런 물류 자동화 관련된 기계들이 납품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될수록 이런 물류 로봇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한 4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21일 이후에 연속 지금 순매수 중인데요. 한 14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니까 주가 차트도 지금 10월 하순에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큰 V자를 그려가면서 V원택의 반등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금 전고점 부근이 17,000원대였는데 빠른 주가 회복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영인 고수님께서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오늘 저는 LS전선 아시아를 봤는데 오늘 네. 시초 지금 약세 출발을 했다가 지금 장중 18.3%까지 급등했고 지금 현재 12%대 상승 추이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LS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가 좀 있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좀 단기 기대감이 좀 수반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적 관점으로서는 다소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LS 전선 아시아가 지금 상호를 바꾸고 이에 따른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임시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좀 의결될 예정인데 히토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좀 밝힌 만큼 주력 사업인 전력 사업, 전력 케이블 사업을 안정적인 어떤 수행 과정 하에서 향후에 공급망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히토류 사업에 관련된 이슈가 테마성으로 좀 작용될 여지는 있다. 다만 내일 상장 이슈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재료 소멸 내지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19,600원 추이 구간, 한 19,600원 정도가 좀 이탈되면 지금 비중을 다소 좀 축소하거나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세 종목을 꼽아봤고요. 다시 한번 세 분의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는 미용 관련한 기기 업종에 대한 관심 말씀하시면서 비올과 원택 말씀해 주셨고요. 박수호 고수는 이정재 테마주 신조어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임순재 고수는 V원택, 변영인 고수는 LS전선 아시아를 꼽았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